안녕하세요, 민입니다. 되게 끝날 것 같지 않은 더위가 지속되어서 진짜 사람들이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듦이 보였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의지했던 것들이 이런 정말 날씨에 의해서 이게 정말 무용지물이 되는구나라는 것도 느끼게 됐고, 참 사람도 이 더위에 못 사는데 참 그 바다의 그런 생물들 그리고 땅의 가축들 다 우리가 의지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병이 나고 사람도 정말 막 힘들어지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참 뭔가 두렵고 무섭다. 이 자연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또 우리가 좀 겸손해지라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이 앞만 달리고 갔던 우리가 우리를 좀 되돌아보라는 그런 경고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정말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더위가 한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그런 선선한 바람을 주시고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가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어제였나요? 제가 새벽 기도를 가는데 정말 붉은 노을이 아닌데 이 새벽에 그 하늘이 되게 붉더라고요. 그래서 그 붉음이 좀 두려움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견디지 못했던 그런 고통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순식간에 이렇게 바꿔주시면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서 또 평안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미묘한 그런 하나님의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그 손길이 좀 감회로웠던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를 돌아보시라는 또 하나님의 경고도 있고, 참 그런 것을 좀 느끼면서 참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저도 더위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고통스럽고 오늘은 또 에어컨을 좀 안 틀어보다가 또 못 견딜만 하면 또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는 살지만 제 마음의 욕망은 여전합니다. 여전하고 수요일에 이제 그 장애인 모임을 못 가서 체념을 하고 집에서 이렇게 보냈지만, 뭐 이제 취소를 했다고 해서 이제 목요일 날 제가 이제 다시 목요 예배를 재개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가 취소를 했지만은 그래도 목요 예배는 쉰다고 했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쉬기로 마음을 먹고, 이 시기로 마음을 먹으면 또 이만한 그런 또 시간적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날 또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하면서 나의 즐거움을, 나의 이런 마음이 허한 이런 공허함을 채울까? 또 그런 욕망이 막 올라오죠. 그래서 그날은 좀 어차피 본래 이제 뭐 목요 예배를 진행했다면 영화를 좀 보는 그런 날인데 예배는 없고 그 시간이 비어져 있으니까 아들이랑 영화를 한 편 보러 갈까 했는데 그것도 욕망이었나 봐요. 제 아들이 좋아하는 그 미니언즈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번에 또 시리즈가 이제 개봉이 됐는데 이때 보면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딱 찾았는데 요즘은 영화관에서 영화관 상영을 그렇게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해준 것 같은데 요즘에 좀 실정이 안 좋아서 그런지 막 몇 편 없더라고요. 이렇게 하루에 그 평일날 개봉되는 그 상영해준 그 영화가 없어서 또 다른 곳을 뭐 CGV는 다 통일성 있겠죠. 있는데 좀 미련을 못 버리고 막 다른 영화관도 막 이렇게 찾아보고 했는데 한 몇 번 시도해봤는데 그 만화 영화가 상영을 안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또 뭔가 욕망을 좀 잡으려고 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상영을 안 하는 거 마음을 접자 하면서 그런데 이제 마음이 그래도 떠버렸기 때문에 그날은 이제 저희 아들이랑 같이 일단 무조건 시내를 갔죠. 시내를 가서 별로 할 것도 없는데 늦은 오후에 그렇게 아들이랑 시내를 가서 일단 시내를 가면은 뭘 먹기는 해야 되니까 햄버거 집을 가고 이렇게 이제 뭐 아들이 좋아하는 산책을 좀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뭐 지원금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제가 여행할 때 좀 쓰려고 이번 달까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 여행을 가지 않으니까 그 돈으로 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타를 사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잡았죠. 햄버거집 갔다가 이제 시내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고 어차피 출발하는 시간도 좀 늦었었기 때문에 너무 지체를 하지 않고 기타 집에 가서 문을 닫기 전에 기타를 구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아들이랑 같이 시내를 갔습니다. 저희 오빠가 좋아하는 그 햄버거 가게를 갔죠. 햄버거 가게를 갔고 저희가 이제 거기에 앉아서 먹었죠. 햄버거를 맛있게 먹고 또 아이스크림도 또 사주고 저는 배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저도 막 햄버거 먹고 아이스크림도 막 각자 이렇게 먹고 하고 싶었는데 그냥 제 아들 거 몇 숟가락 뺏어 먹기로 그렇게 하니까 배가 안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아들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햄버거 집을 나왔죠. 나왔는데 아들이 좀 이렇게 산책을 좀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희가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는데 제 아들은 그냥 이렇게 시내를 좀 이리저리 이렇게 돌아다니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아이스크림을 다 먹지는 않고 좀 이렇게 떠먹다가 저희가 이제 그 햄버거집 가게 안에서도 제일 더웠던 그 창가 자리를 저희 아들이 또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햄버거 가게에 와서도 이렇게 똑같이 돈을 내고 먹는데 이왕이면 좀 시원한 자리를 앉지 왜 이렇게 창가 자리를 선택해서 이렇게 햇볕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받게끔 그렇게 좀 엄마를 괴롭게 하냐 이런 또 제가 투정을 부렸죠. 근데 이제 저희 아이가 그 햄버거집 가게에서 먹은 자리는 처음에 왔을 때도 딱 창가 자리였기 때문에 좀 그 자리가 좀 편안함을 느꼈겠죠. 그래서 더운데도 막 사람들은 안쪽에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시원하게 먹는데 저희는 막 더운 그런 열기로서 막 이렇게 겨우겨우 햄버거를 먹고 아이스크림 먹는데 좀 우리 나가자 여기서 먹나 밖에서 먹나 비슷할 것 같다 하면서 아들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밖을 나가서 걸어가면서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엄마 보고 또 아이스크림 이 용기를 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잡아 계속 이렇게 설득하다가 안 되니까
제가 잡게 되었고, 제 아들이 이제 제가 잡은 그 용기에다가 숟가락만 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떠먹더라고요. 그 모습을 또 이렇게 걸어가면서 막 다 사람들이 눈치는 못 챘는데 한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남자가 이렇게 막, 그러니까 저는 엄마니까 이렇게 들어주는 거 들어주고 이제 저희 아들 옆에서 키도 이제 좀 저보다 좀 더 큰데 막 이렇게 숟가락을 떠먹으면서 그렇게 아이스크림을 먹는 광경을 또 원치 않게 보여주게 됐네요. 뭐, 딱 이렇게 좀 공원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둘러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저절로 이제 산책이 된 거죠. 햄버거 가게가 너무 멀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산책을 하게 되었고, 뭐 더 이상 뭐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기타집이 문 닫을 것 같고, 그래서 아이한테 이제 좀 어지간히 걸었으니까 집에 가자 하면서 햄버거 집에서 이제 저희 가족들이 먹을 햄버거까지 그렇게 이제 제가 주문을 했었죠. 그렇게 이제 저희 아들이랑 이제 집으로 가려고 버스를 탔고, 어, 과연 문을 열었을까? 지금 이렇게 휴가 기간이긴 한데 문을 열었을까 하면서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내릴 때 바로 있는 그 기타집입니다. 그래서 딱 내릴 때 이렇게 가게를 봤는데 좀 어두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이 닫혔나 하면서 내리려던 거 그냥 안 내릴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닫혔든지 말든지 그냥 내리자 하면서 그렇게 아들이랑 내리게 되었고, 조금 더 가까이 가니까 안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아들이 이제 낯선 곳에 들어가기 싫어하니까 너는 그럼 바깥에 있어라 하면서 그렇게 이제 기타집을 방문을 했죠. 방문을 해서 뭐 제가 기타를 뭘 알겠습니까? 그냥 가격대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그렇게 이제 뭐 종류 이런 거 많이 보여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은 보여주려고 하긴 한데 그래도 좀 이렇게 좀 괜찮은 그런 기타를 막 이렇게 구매하도록 막 그렇게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렴하게 깎아서 그렇게 새 기타를 구매를 하게 되었고, 제가 이제 기타 말고 이제 뭐 이렇게 튜닝기랑 그리고 그 악보를 넣을 수 있는 그 악보 지지대 왠지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구매를 하니까 가격이 또 이렇게 붙는 거죠. 붙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주인분이 이제 기타집도 하고 그 뭐죠, 복권집도 합니다. 그래서 복권을 공짜 복권을 이렇게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복권을 이렇게 좀 서비스로 이렇게 주시는 것 같길래 제가 괜찮다고 얘기를 했고, 저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녔던 그 학교랑 가까이 있는 그 기타집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랑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왕래하다가 한번 그 기타집 사장님께 복음을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딱 전하게 되셨죠. 그분은 이제 저희를 기억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갈 일이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그날 그 기타를 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방문하게 되었고, 이제 복권을 주려고 하시니 제가 괜찮습니다. 저는 신앙이 있어서 이 복권을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뭐 교회 다니는데요 하면서 막 그렇게 좀 나쁜 거 아니라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신앙이 있어서 안 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거절을 하게 되었죠. 거절을 하게 되었고, 좀 그분도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교회 다니는데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 그분을 그 당황을 좀 이렇게 잠재우기 위해서 저는 좀 남들이랑 다른 그런 좀 독특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저희 교회 사람들도 저 잘 이해 못해요 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하다가 제가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좀 저만의 그런 다른 사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으로서 살아간다. 이거를 좀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혹시 사모님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은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다가 서리 집사입니다. 그래도 그 정식 집사는 아니지만 서리 집사라고 이제 교회에서 해주시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하려고 말을 하다가 서리 집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드리고 자꾸 그렇게 너무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 없다고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하면 계속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너무 이제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주시는 것 같길래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밖에 있었고 이제 왜 안 들어오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좀 많이 예민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점점 이제 제가 약간 독특한 신학으로 이렇게 비춰지니까 저희 아이로 인해서 제가 저희 아이를 복음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 뭐 요런 얘기까지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분은 뭐 완전하게 이해를 못 하셨지만 호의는 여전하시더라고요. 호의는 여전하시고 제가 버스를 이제 구매를 다 하고 이제 기타를 이렇게 메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그 제가 가족들을 위해서 주문했던 그 햄버거 가방을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주인분께서 햄버거 가방을 그 버스 정말 타기 직전에 딱 계단에 발 딱 올렸을 때 그때 막 오셔서 막 이렇게 건네주시는데 제가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조금 더 그 상황에서 제가 조금 더 좀 더 유연하게 그렇게 좀 얘기를 드렸었다면 더 나았을 터인지 제가 이제 가는 그 편의점도 복권이 있는 그 편의점이시고 복권을 판매하는 편의점이죠. 그래서 참 그 편의점도 이제 CCM을 틀어주고 그리고 그 뭐 말씀 액자 같은 걸 편의점 안에 비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뭐 편의점 장사할 수 있죠. 교회 다니시면 편의점 장사할 수 있고 제가 본 바로도 이제 복권집이 두 분께서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데 하시는데 이걸 좀 더 어떻게 좀 얘기를 했었으면 좋았을까. 복권 자체가 뭐 요즘에는 뭐 기부라고도 하더라고요. 구매를 하면 이제 뭔가 기부가 되는 건지 막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좀 많은 그런 재물을 이렇게 바라는 그리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얘기를 했었으면 더 나았을지 뭐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용한 양식으로 만족하며 삽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으면 됐을 법했는지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이렇게 했었을 때 저는 진리를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면 됐었을지. 어쨌든 그분이 그냥 좀 너무 당황을 시키기도 싫고, 뭔가 변명을 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긴 한데, 어, 모르겠어요. 말을 좀 부족하게 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좀 씁쓸하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은 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냥 좀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게 조금 전달이 되지 못해서 좀 아쉬웠던 그런 상황이었네요. 어쨌든 저는 이제 기타를 구매를 했으니 그렇게 또 사무실 이렇게 놔두고 이제 저희 아들이랑 다시 이제 집으로 갔었었는데, 가족들에게 이제 햄버거를 주니까 오빠가 정말 분말 없이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는 다른 브랜드의 그런 햄버거를 막 주니까 막 투덜투덜 막 불평하고 막 그랬는, 차조도 불평하고 했었는데, 딱 오빠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그런 햄버거를 사주니까 난 너무 맛있고 좋다 하면서 그렇게 햄버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 날은 또 2주가 되어서 대망의 또 그 병원을 가는 저희 어머니랑 지금 약을 조금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는 막 3달치도 이렇게 혈압약을 주셨는데, 여기는 지금 제 어머니 고집도 있으시고 지금 의사도 막 저희의 성향을 완전히 이해를 못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맞춰가는 그런 단계라서 2주씩 이렇게 약을 태워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2주가 되었고, 그렇게 또 병원을 또 방문하게 되었네요. 제 어머니가 이제 또 가기 전에 요즘에 야채 가게도 그 휴가를 좀 오래 하더라고요. 계속 저거 매일매일 거기 열었네, 거기 열었네. 저희 가게 근처에 있으니까 안 열었는데 하다가, 엄마 힘들다, 나중에 좀 얘기해주면 안 되나, 내가 열면 내가 사올게 이렇게 얘기해줬는데도 어머니가 또 깜빡하시고 열었나 하다가, 엄마 거기 말고 교회 근처에 그 새로 생긴 그 야채 가게가 있다, 거기서도 사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어머니가 좀 가기를 싫어하셔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저희가 이용하는 그 야채 가게가 너무 휴가가 길다 보니까 이제 거기를 거론을 했죠. 다른 야채 가게를 거론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솔깃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이를 사야 되는데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보통은 이제 오이를, 그러면은 오이는 무거우니까 병원을 갔다가, 이제 어머니가 집에 이제 빵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그 근처 빵집에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야채 가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좀 빨리 야채 가게를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병원 가기 전에 야채 가게를 가게 되었고, 막 그 야채도 막 진열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좀 이른 시간이었죠. 그래서 과연 줄까 이런 생각이 가서, 혹시 오이 팔아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이 있다고 막 그렇게 이제 2가지 오이가 있다고, 냉장고에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냉장고 옆이었나 아무튼 박스에 또 새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막 꺼내러 가시는 것 같길래, 제가 이 오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사장님께서 막 뒤로 가셔서 막 무거운 박스를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오이를 이제 사고 이제 계산을 할 때, 그때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원한 축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저는 여기 교회 다녀요 하니까 사장님이 들으시더니 저도 여기 교회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듣자 하니 그 여기 교회 다니시는 성도분에게 전도를 받아서 본인이 이제 출석하게 되었다. 좀 이렇게 새신자 같다는 그런 얘기를 주셔서 아 제가 그 주보에 요즘 근래에 나왔던 그분이신가요?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었고 그분께서 막 되게 상냥하게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면서 저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거는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상냥하게 뭐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소통을 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하면서 막 그런 감사 인사를 그 자리에서 막 하게 되었고 뭔가 이렇게 뭘 얘기하시다가 얘기를 좀 잘해주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잘해달라는 거지 하면서 전도하신 성도님한테 뭐 그분 얘기를 장사하시는 분 얘기를 해달라는 건가? 뭐 이런 그분도 전도하신 성도님도 저는 모르는데 교회에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되었고 저희가 이제 떠나가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면서 막 손을 이렇게 흔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자리를 뜨게 되었죠. 인상도 좋으시고 인상도 좋으시고 뭔가 이제 또 어디서 장사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자리를 잡으셨고 좀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하시려는 그런 좀 몸이 배어 계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교회를 다니시고 그리고 저에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좀 마음이 좀 숙연하고 제가 도리어 더 감사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죠. 그리고는 이제 저희가 병원을 이렇게 가게 되었고 저번에 이제 카운터에 계시는 그 간호사 분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에게 이렇게 좀 제가 전도를 했는데 좀 이렇게 좀 불편하셨나 봐요. 그래서 뭐 좀 그런 느낌이 좀 좀 뭔가 그냥 사무 일을 그냥 열심히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셨고 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면서 인사를 하고 막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시라 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혈압을 또 재봤는데 저번보다는 이제 많이 떨어지진 않았고 그래도 조금씩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먹으니까 너무 확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진전은 보인다 라면서 이번에도 어머니가 저희는 계속 의사 말을 잘 듣는데 의사가 또 의심이 든 거죠. 그래서 약을 하루도 안 빠먹고 먹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저희 어머니가 네 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의사가 다른 거는 뭐 약 말고도 뭐 음식을 가리다든지 아니면 물을 많이 먹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제일 쉬운 방법이 약을 먹어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는 막 이렇게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약을 끊지 말고 드시라 이렇게 얘기를 주셨는데 참 그 얘기를 들으면 참 저희 아이가 생각이 나서 저는 그 말을 정말 100% 믿지는 않습니다. 믿지는 않고 아무래도 약 부작용도 있을 것이고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먹는다면은 이게 몸에 이렇게 딱 자리 잡게 되잖아요. 약 성분이. 그래서 그것이 또 어떤 우리의 몸에 변화를 줄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지금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기도 하고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거부하는 마음이 좀 덜 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 2주마다 이렇게 경과를 보니까 만약에 막 3달씩 이렇게 하면 저희도 입장이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일단 계속 2달씩 이렇게 주시면서 경과를 보니까 그렇게 이제 의사가 거듭 강조하더라고요. 약을 하루도 빠짐없이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대답은 하기 싫은데 고개는 좀 끄덕이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정말 많은 변화지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 고집이 세시고 절대 아닌 거는 맞다고 얘기하시지 않는 성격이신데 의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답은 안 하시는데 말은 끝까지 하기 싫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눈빛으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다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도 좀 마음의 심정이 많이 변화가 조금 차차 돼 가신다. 그것이 정말 옳은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항상 의심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은 그래도 어머니가 지금 계속적으로 걸어가 계시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어머니가 마음을 조금 바꾸시더라고요. 바꾸시고 정말 저희 정말 대립이 되었죠. 환자랑 의사랑 정말 대립 관계.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그날은 좀 이렇게 수월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수월하게 저희도 막 대꾸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좀 수월하게 그렇게 이제 진료를 받고 저희가 약국을 또 가게 되었죠. 약국에 그 한 명의 여자 선생님한테 제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좀 했었으면 하고 마음을 먹고 갔었었는데 그 약사분이 이제 카운터에 있고 이제 나이 드신 그 할아버지께서 이제 안에서 이렇게 약 제조를 하시는데 그 할아버지는 이미 이제 복음을 전했으니까 좀 그 할아버지가 안에 계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복음을 전하면 좋겠는데 좀 그런 타이밍을 좀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딱 들어가니까 그 여자 선생님께서 그렇게 저번에는 막 상냥하게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이번에는 좀 이렇게 침묵을 좀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상냥하게 맞아 주시는데 뭐 그것도 한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이제껏 친절하게 대해주신 게 있어서 저도 괜히 그냥 휴가 얘기를 했죠. 휴가 혹시 갔다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었는데 대답은 잘 해주셨습니다. 언제 가고 언제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뭔가 이제 약사분이 또 빨리 나오신 거죠. 안쪽에 계시던 빨리 나오셔서 이제 또 계산을 할 때가 되니까 그냥 뻘쭘했죠. 뭐 이렇게 얘기도 더 진전이 되지도 않고 복음도 전하지 못했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체념을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제 직장을 가는 날인데 조금 떨리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직장 분위기가 갈수록 낯섭니다. 저한테는 뭐 1년 될 때는 뭐 이렇게 뭣도 모르고 막 열심히 한다고 내 부족한 모습 막 이렇게 수습하면서 막 한다고 막 앞으로 막 달려나간다고 막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좀 안정기가 되니까 뭔가 이렇게 나는 직장에서 이런 위치를 갖고 있고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 있고 막 이런 게 또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좀 시험이 들게 되죠. 시험이 들고 좀 뻘쭘하기도 하고 쉬다가 이제 직장을 가니까 인사는 하지만 내가 뻘쭘한 상황을 못 견디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다들 이제 휴가를 보내고 이제 나오는
하루를 먼저 나오고 이제 제가 하루 이틀을 그분들이 먼저 나오고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나가는 거니까 좀 그런 분위기에 제가 적응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도 가야 할 자리고 그래도 해야 할 그런 자리고 하니까 마음은 막 직장 가기 싫고 막 그런 마음 들지만 마음을 좀 다잡고 그렇게 직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업 방에 이제 문을 싹 열고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면은 이제 뭐 모든 분들이 이제 인사는 해주시니까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했었었는데, 다들 이렇게 모여 있으시더라고. 그 책상 쪽에서 모여 계셨는데, 뭐 휴가 잘 보내셨어요? 하는데, 근데 그 말이 정말 저한테는 어려운 거죠. 말을 이렇게 떨어뜨리기가 어려운데, 다행히 딱 그 순간에 저랑 이제 좀 소통을 하고 계시는 그 시니어 선생님, 성격이 되게 따뜻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딱 같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을 향해서 모든 분들에게 말을 하고 싶은 거긴 하지만 뭐 그렇게 저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그 선생님을 향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휴가 잘 보내셨어요 이런 얘기를 드렸죠. 드려서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막 반응을 해주시니까 그 선생님을 향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뭔가 이렇게 무리에 이렇게 합류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얘기가 어색하지 않고 그렇게 좀 이렇게 휴가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막 길게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어떤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분위기가 그렇게 이제 저한테 어색하고 뻘쭘하고 외롭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그 시니어 선생님이 딱 자리를 잡고 계셔서 제가 그 무리에 합류하는데 그렇게 이제 어색하지가 않았던 그런 순간이었네요. 그것조차도 뭐 제 감일 수도 있고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소심한 성격에 다가가기 참 힘든데 그래도 항상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고 그렇게 좀 일단은 뭐 일을 하기 전에 있어서 좀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좀 이렇게 머무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지 마음도 조금 편안해지고 일도 이렇게 소통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하나님께서 제가 걱정을 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좀 제가 시험이 들었었습니다. 시험이 들었던 게 선생님들이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교회 다니시는 선생님께서 이제 제사에 관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 뭐 믿는 가정도 뭐 제사를 지낼 수 있죠. 지낼 수 있고 지내면 안 되지만은 그 만약에 이제 배우자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거를 이제 믿음으로써 이제 이렇게 거부를 못하는 가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정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도 좀 그런 가정이셨고, 그 선생님의 배우자는 오히려 이제 제사를 지내지 않고, 뭐, 명절 때 이렇게 음식을 차리는 그런 집안이었고, 그 선생님의 집안에서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제사를 이어나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모르면은 이제 그 두 배우자님이랑 그 선생님은 이제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막 충성스럽게 그렇게 일하시는 그런 성도님으로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몰랐는데 저번에도 이제 아버지께서 절에 가신다 뭐 이런 얘기를 주신 것 같은데 더 이제 상세하게 들어보니까 이제 제사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뭐 그 믿음을 뛰어넘지 못해서 그런 거는 좀 그래도 뭐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해를 하라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분의 이제 입장이 어, 제사를 지내면은 이제 음식을 막 하니까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제사도 안 지내면서 명절 때 음식을 막 제사상 차리는 것처럼 막 그렇게 음식을 해야 되는 것을 좀 이해를 못 하셨어요. 못 하시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을 조금 가볍게 하셨죠. 그래서 저 말씀이 좀 진심인가 이런 의심이 좀 들 정도로 말을 처음에 실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 보니까 좀 가벼운 그 마음이 좀 이렇게 습관화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죠. 뭐, 당연히 뭐, 본래는 다 제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제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없애도 그 습관이 있잖아요. 음식을 만드는 습관. 그래서 음식을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을 또 뭐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랑 좀 비교를 해서 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저에게는 좀 많이 시험이 됐었죠. 시험이 됐었고 어쨌거나 우리의 그 말은 우리가 뱉는 말은 제사는 지내면 안 된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아쉬웠습니다. 아쉬웠고 그거를 또 제가 그 앞에서 막 면전에 대고 그리고 막 다른 선생님 다 있는데 막 뭐라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못 하겠더라고요. 못 하고 저는 침묵을 했죠. 침묵을 하고 막 이렇게 반응을 주지는 않았는데 옆에 이제 계시는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시고 이제 저에게 전도를 이렇게 받으신 시니어 선생님, 좀 성향이 다른 시니어 선생님, 저랑은 성향이 다른 시니어 선생님은 그 선생님은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집안의 제일 큰 어른이고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서 제사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서 막 놀러 간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금요일이 지나갔고 이제 토요일이 되었네요. 토요일은 저희 직장에 이제 저번에 이제 제가 언급했었던 좀 불미스러운 그런 사건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계기로 이제 그 원장님께서 좀 교육을 뭐 그런 사건 사고가 났었을 때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에서 좀 부족한 점이 많이 보였겠죠. 그래서 교육을 신청을 하셨죠. 신청을 해서 급하게 또 토요일 날 오전에 이제 제가 근무하는 시간은 아닌데 그렇게 이제 교육을 잡으셨고 저는 아무래도 좀 그 토요일 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토요일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오실 거고 뭔가 또 복음의 그런 기회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몸은 좀 되게 피곤하지만 좀 이른 시간에 이제 교육 들으러 가야 돼서 피곤하지만 좀 좋은 마음을 좀 이렇게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이외에 내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랑 기회가 되면은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좀 담대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뭐 그런 게 없으면은 귀찮다
아 진짜 근무 안 하는 날에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들 텐데 그게 또 다른 저의 복음의 기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좀 저는 거룩하지 않지만 좀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을 좀 가지려고 그렇게 이제 직장을 갔죠. 직장을 갔는데 직장에 갔는데 문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올라갔는데 일부러 막 이렇게 촉박하게 가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보통은 너무 가기 싫으니까 촉박하게 갈 수도 있는데 좀 미리 가서 뭐 좀 선생님들 뭐 소통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일찍 가게 되었고 가니까 이제 엘리베이터를 딱 내리니까 선생님 한 분 딱 계셨어요. 제가 모르는 선생님이었는데 그리고 그 입구는 문이 잠겼겠죠. 저도 비밀번호를 몰라서 같이 이렇게 머물러 있었고 뭐 토요일 반 선생님이세요 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뭐 이름은 건네지 않았지만 뭐 그렇게 서로를 좀 이렇게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고 뭐 이렇게 대꾸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나이가 좀 있으신 선생님인데 딱 봐도 주부신 것 같은 선생님인데 그런 좀 이렇게 평범한 얘기를 좀 하다가 선생님이 다른 분들은 안 오시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오시겠죠. 이제 빨리 오시겠죠 하면서 그렇게 위안을 드렸는데 저의 생각은 이제 다른 분이 안 오시기 전에 이 선생님께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너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면 제가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선생님 이제 다른 분을 이렇게 기다리시길래 빨리 오시겠죠 하면서 이렇게 위안을 드리고 체념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엘리베이터 소리가 딱 나면서 뭔가 또 사람이 들어오시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 선생님께서 젊은 선생님께서도 오셨고 저희 세 명에서 거기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도 막 이렇게 제가 막 얘기를 이상하게 그날은 제가 되게 좀 그 직장 안에서는 굉장히 소심하고 좀 존재감 없는데 좀 이상하게 성격이 이제 반대로 가는 거죠. 제가 애비약이라서 그런지 좀 비염 성격으로서 막 털털하게 그렇게 이제 마음가짐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뭐 새로 또 들어온 선생님을 향해서 뭐 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딱 되게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가 가다가 혹시 선생님들 교회 다니세요? 하면서 그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다닌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길래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기 전에 그 주부 선생님께서 혹시 선생님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주시길래 예 저는 교회 다니죠 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혹시 모태신앙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모태신앙 맞아요 하면서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랑 따라서 새벽기도 갔었어요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고 제가 좀 다니다가 방황을 해서 그리고 제가 사교성이 없어서 교회가 너무 불편해서 막 사람들이 너무 가족같이 그렇게 다가오는 게 너무 불편해서 교회를 좀 많이 쉬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뭐 좀 그 선생님이랑은 좀 이렇게 대화가 좀 잘 통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시지는 않는데 좀 그런 얘기를 좀 계속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가 뭐 아들이 있는 거 뭐 이런 얘기 그 선생님도 이제 딸이 있으신데 막 딸이 지금은 대학생인데 사춘기 때 굉장히 딸한테 못해줘서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주셔서 제가 누구나 그럴 수 있죠. 배우는 과정인데 부모도 처음인데 그럴 수 있다면서
싸움이 있어야지 그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안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저도 저희 아들을 막 대하고 그런 때가 있었다, 진짜 못됐을 때 있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면서 뭔가 공감대를 좀 쌓았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불교 선생님이 오셨는데, 보통은 불교 선생님은 좀 어렵죠. 어려운데 그날이 이상하게 성격이 좀 대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불교 선생님한테 막 커피 태워드릴까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선생님 피곤하시죠? 하면서 오늘 또 일하셔야 되네요, 이런 얘기. 그리고 제가 휴가 갔다 와서 어제 처음으로 일을 했는데 집에 오니까 다리가 후들거리더라, 너무 피곤하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해드리니까 불교 선생님께서 막 공감을 막 해주시면서 본인도 그렇더라 하면서 막 그렇게 좀 얘기를 그냥 서스럼 없이 하게 되었네요. 평소에는 절대 막 다가서 얘기를 하지 않는 관계인데 토요일은 이상하게 그렇게 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 기다리시는 동안 또 그 제가 복음을 전했던 그 처음 봤던 선생님이랑 좀 더 이렇게 소통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좀 그 선생님이랑 있는 게 그렇게 이제 불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하게 되었는데, 그 선생님은 이제 본인이 이제 딸을 낳다 보니까 그냥 좀 요즘에 너무나 이제 1인 가구 사회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나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든다면서 딸한테도 그렇게 막 성급하게 결혼하려고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된다는 식인 거죠. 해도 되는데 안 하는 쪽이 더 낫긴 한데, 해도 되는데 하려면은 너무 막 이르게 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막 딸에게 얘기를 하고, 또 만약에 살다가도 너무 맞지 않으면은 그냥 깔끔하게 헤어지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었어. 이해는 해드렸지만은 그 이치가 하나님 사상에는 맞지 않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가정을 깨뜨리지 말라고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또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치랑은 좀 반대되는 그런 사상을, 너무나 지금 현실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제 막 의자를 다 이제 강당으로 이제 다 배치를 했었고, 음악 선생님이 이제 자리를 잡으셨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음악 선생님 옆에 저는 앉을게요 하면서 음악 선생님이 편해요 하면서 그렇게 앉아 있었고,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직장에 왔고, 그 제가 처음에 담당했던 그 덩치 큰, 그 지금은 성인이 된 그 친구를 담당하셨던 그 선생님께 제가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그 친구를 종료를 하고 이제 다른 체인이긴 한데 다른 호점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토요일 반에 이제 저희 건물에 오셔서 이제 같이 이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께 오랜만에 인사를 하면서, 그 선생님도 이제 교회를 다니시고 계시고 믿음의 가정이신 것 같은데, 이제 그 회식 때 제가 막 밀고 나갔죠. 막 저는 예수를 믿고 막 그래서 신앙이 있어서 술을 안 마십니다, 막 이런 식으로 첫날에 선포를 했었죠, 회식 첫날에. 그래서 그 선생님이 듣고, 남자 선생님들 듣고 계시다가 교회 다녀도 술 마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좀 시험이 들었던 그런 선생님이신데, 인상 좋습니다. 인상 좋으시고 뭐 다 사람들이 다 부족한 모습이 있으니까 그런 점은 제외하고는 되게 인상도 좋으시고 따뜻한 면도 있으시고 성실하신 면도 있으시고, 그래서 뭐 그런 좀
학생 같이 맡았던 그 학생 번갈아 가면서 맡았던 그 학생을 상대로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눴었죠. 그 학생이 그때는 몰랐었는데 지나와 보니까 한 1년 정도면은 저한테는 충분했던 시간이었다. 제가 너무 부족해서 막 그 학생을 잘 제대로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학생이 너무 덩치도 크고 선생님은 너무 작으시고 하니까 좀 보시기 버거우셨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좀 했었네요. 아, 강사님이 좀 늦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제 앞줄이 이제 저희는 둘째 줄이 앞줄이 이제 처음 줄인데 불교 선생님이 이제 저 근처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고 있으니까 이제 저희 이제 평일 그룹 안에 이제 새로 오신 선생님 오셨고 그리고 같이 이제 근무하시는 이제 같은 교회 다니시는 선생님이 이렇게 오셨고 행정 선생님이 오셨죠. 같이 들어오시더라고요. 행정 선생님이랑 교회 다니는 선생님이랑. 그래서 인사를 했는데 저는 좀 시험이 많이 듭니다. 들어서 좀 뭔가 이제 교회 다니시는 선생님이랑 소통하기가 좀 긴장이 되는 거죠. 왜냐면 또 제가 시험거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좀 옆에 앉아 계시는 게 조금 제가 불편했었죠. 막 사람이 너무 싫다. 이렇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말을 함에 있어서 내가 시험이 자꾸 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떨어져 앉고 싶었는데 저 옆에 바로 앉으시더라고요.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그 선생님이 좀 수다스럽고 재미있으신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시험 드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정제하기 전에 좀 내가 이해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어떠한 우리 제 속에서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이분이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힘듦을 푸는 방법이 정말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정말 성경책을 정말 이렇게 정독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성령을 받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그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조금 이해를 하려고 좀 마음을 썼습니다. 너무 힘드시니까 좀 어깨도 좀 토닥여 드리고 좀 그런 식으로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지는 못했죠. 그런 진리에 관해서는 제가 어떤 뭐 대책도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그 선생님이랑 버스를 이렇게 같이 타고 가게 될 때 그때 말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어쨌든 그 상황에서는 제가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지 못했죠. 못하고 막 그 선생님도 이제 갑자기 제 그 여행이 좀 궁금하셨는지 휴가 때 여행이 궁금하셨는지 뭐 안 물어보셔도 뭐 그렇게 이제 뭐 휴가 가기 전에도 막 이렇게 궁금해하시고 하시진 않으셨는데 그게 좀 궁금하셨는지 저에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거제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친구가 장염이 걸려서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본인께서 거제를 본인도 많이 갔는데 거기 어디 좋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 선생님도 이제 여행을 이번에 가셨는데 여행에서 막 수영도 하고 싶고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싶고 했었는데 비가 오는 날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짓 먹는 것밖에 못했다 하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물에도 못 들어가고 위험해서 막 그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교회를 다니는 성도인데 나도 참 여행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막 이렇게 하셔서
아예 못 가게 하시고 이분도 여행이 만만치는 않으셨다 이런 생각이 좀 하나님께서 뭐 날씨가 좋아서 개입을 하신 것 수도 있지만 날씨가 좋지 않은 것도 개입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좀 뭔가 여행이 탐탁지 않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선생님도 체념을 하시더라고요. 체념을 하셨고 막 그런 얘기를 좀 했죠. 강사님이 너무 안 오시다 보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 막 불교 선생님이랑 같이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저도 여느 때는 막 침묵을 하고 좀 그분들은 당연히 친하시니까 막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저는 침묵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상하게 또 제가 그때는 기분이 되게 좋았나 봐요. 그래서 얘기를 같이 이렇게 하게 되고 좀 그런 긴 시간, 무료한 시간을 얘기로써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됐죠. 뭐 이렇게 여름철 먹거리 이런 얘기를 하다가 뭐 오징어 다듬을 수 있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막 이상한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생선 얘기도 나오길래 저는 생선 다듬을 수 있어요. 한번 다듬어 봤어요 하면서 막 그런 얘기 생선 다듬을 때 막 안에 내장 이렇게 꺼내고 하는 거 해봤다면서 하니까 막 선생님들이 하면서 막 이렇게 반응 주시고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되었네요. 옆에 음악 선생님은 말씀은 그렇게 없으셨는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말복이 왔냐면 언제예요? 하면서 이번에 결혼을 하셨는데 시댁에 전화를 못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정말 모릅니다. 초복, 중복, 말복 다 끝나고 이제 입춘 줄 알았는데 지난 거 아니에요? 하면서 지금 입추 지났는데 하면서 막 그랬는데 막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막 마음을 지금 결혼을 하셨고 지금 이렇게 이제 시댁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막 그런 절기들을 이렇게 넘어가면 또 시어머니가 얼마나 이렇게 서운해 하실까 막 그런 조바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옆에 계시는 이제 교회 다니시는 선생님은 좀 많은 힘든 과정을 느꼈죠. 그래서 너무 챙기다 보면 나중에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지금 열심히 하면 다음에는 몇 배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좀 쉬엄쉬엄 하라는 그런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찾더라고요. 달력을 찾더니 말복이 안 지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럴 리가요?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진짜 입추 다음이 이제 일주일 뒤가 이제 말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과를 했죠. 선생님 하면서 죄송해요. 제가 아는 척 해버렸네. 모르면서 아는 척 해버렸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면서 막 그 시댁에 연락하는 거를 할 수 있으면 마음이 있으면 하시라 이런 식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네요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그런데 하면서 시댁에 제사가 있어서 어차피 또 가야 하는 상황이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주셔서 제가 또 거기에 딱 머리가 반짝 서더라고요. 이분 분명 교회 다니시는데 분명 배우자가 같은 교회 다니신다고 하셨는데 그 배우자의 집에 시댁에 제사를 지내고 있으시구나. 뭐 굳이 제사를 안 지내도 제사 기일에 모여서 뭐 밥 먹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제사라는 게 모르겠어요. 저는 제사를 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들려서 저도 따지고 보면은 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집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지는 않고
이렇게 성묘를 가는 거죠. 성묘를 가는데 이제 저는 딸에는 가지만 이제 산에는 가지 않는 거죠. 멀리 뭐 마을에 좀 내려달래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뭐 저도 어떻게 보면 완전히 깔끔하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이런 그 우리나라의 전통 그리고 뭐 우리나라만 아니라도 이 세계의 전통 이 제사를 모시는 것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내 부모 그리고 뭐 손주들 다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무덤으로 이렇게 했었으니까 당연히 가서 감사함을 전하고 그렇게 당연하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 뭐 감사하는 마음은 이렇게 가질 수 있겠지만 막 뭔가 이렇게 조상을 이렇게 영혼을 기리고 이런 형식은 맞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그런 게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받게 됐죠. 그 이틀 상간에 교회 다니시는 선생님, 저희 교회 다니시는 선생님을 통하여서 시험이 들었고, 또 이 선생님을 통하여 또 시험이 들었고, 시댁에는 제사가 있구나,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죠. 그래서, 진짜 어렵다. 나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그런 날이었네요. 어쨌든 지금 1시간이 지났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